안녕하십니까. 예, 주 푸른나무병원 한상신 원장입니다. 하여튼 앞전에도 저희 그 유튜브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번에는 직접 그 K 원건나무 연구의 선구자이신 정홍규 에밀타케 식물연구소 이사장님을 직접 지금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신부님께서는 에밀타케 식물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인데요.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계기와 현재 수행하고 계신 주요 연구 및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나무병원, 저는 사람인데 나무병원에서 온다니까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알고 싶기도 하고 질문지를 또 받아보니까 질문이 다 현장에서 고민하고 생각한 질문들이라서 한번 꼭 만나서 서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동반으로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9년 전에 청도에서 이 연구소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팔자가 아닌가,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공해 추방에서부터 환경운동, 생태평화운동을 해왔던 맥락에서 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연구소를 설립한 2019년 당시에는 사회적 경제 부분에 있어서 마을기업, 또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 이런 것으로서 일자리 창출로서 식물과 나무를 좀 접근해보자 해서 시작되었는데 또 그런 맥락에서 또 토종씨앗 같은 것도 생각도 했고 해서 연구소를 설립했고 지금 한 7, 8년, 6년 동안 제가 한 것은 주로 가로수 부분, 그다음에 특히 또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보면 가로수의 한 7, 80%가 다 벚나무이기 때문에 물론 플라타나스도 있고 이판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등등 있지만은 이 많은 이 가로수가 다 벚꽃인데 그것을 DNA 검사를 해보니까 특히 경주 지역은 DNA 검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일본산 사쿠라가 반영되어서 이제는 생명 다양성 차원에서 우리 것으로 좀 바꿔갈 시기에 왔다. 맞고 또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한 원장님은 나무를 잘 아시지만 나무들이 지금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또 경주에 있는 가로수 3만 5천 그루 정도는 전부 다 비실비실하고 에펙 때 그거 조금 뼈대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가로수가 무슨 관광이나 경관용이보다는 그 시의 그 도의 혹은 그 군의 하나의 어떤 심볼일 수 있고 브랜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특히 이제 가로수 중에도 이제 우리 역사성 문화적 정치적 관계에 있는 벚나무, 왕벚나무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가로수나 이런 거 진단을 가끔씩 나가보면 특히 이제 왕벚나무가 병해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자생종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저희는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만약에 면역이나 이런 어떤 방어 물질이 좀 강하게 일본산보다 일본 정보나 그러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방금 한 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80% 진해 같은 100%다 저것인데 그게 다 클론입니다. 복제된 겁니다. 재배종이다 보니까 병충해 취약하다. 아까 지적하신 말씀하고 그럼 우리 자생종은 우리 자연산이니까 그거는 양식이 자연산이니까 면역이 강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연착륙을 그렇다고 해서 한때는 막 배작 없애겠는데 지금은 그 나무들을 안 닿기 때문에 그 나무를 키워나가되 방금 나무 병원에서 이걸 교체하거나
또 치료하거나 수술하거나 해서 우리 자생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생명 다양성 입장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굉장히 두 번째 질문은요. 저희가 이제 신부님께 제주 자생 왕벚나무를 알리고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처음 이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뭐 계기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죠? 우리 원장님이나 서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다른 동기겠지만 저는 사실 나무를 잘 몰랐습니다. 나무를 몰랐고 뭐 어릴 때 뭐 식물 채집 정도, 뭐 매미 잡기 이런 거 좋아하셨는데 특히 벚꽃은 사쿠라락해서 관심 받기였고 우리는 좀 우리 그때 진달래, 살구, 봉숭아, 그다음에 대추, 그다음 밤나무 이런 어릴 때 우리가 함께 지냈던 것들에 관심이 많았었지 벚꽃에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2014년부터 이 벚꽃 소위 말하면 이 왕벚나무를 처음 발견하고 서식지를 알리고 이름을 준 사람이 에밀 다케 신부고 선교사라는 점에서 에밀 다케 신부님이 어떻게 왕벚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지? 그러니까 저는 식물 분류학적으로 식물학적으로 이 벚나무나 왕벚나무를 접근한 게 아니고 에밀 다케가 왜 우리 한국에 와서 제주도 가서 이렇게 많은 식물을 채집하고 왕벚나무를 독일의 케인에게 알려서 이렇게 이름 나게 되었나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왕벚나무가 복잡한 집안이고 뭐 또 역사적으로 얽혀있고 힘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일본산 왕벚나무 중심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던 상황에서 자생 왕벚나무 연구를 지속해 오시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연구 과정에서 이렇게 겪으셨던 어려움이나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좀. 한 10년 정도 이걸 참 무례하니 진짜 식물의 식자도 몰랐던 제가 이제 들다 보니까 굉장히 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식민지 경험과 문화적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깨달은 것은 최근에 10년 동안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복잡하게 갔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 벚나무 왕벚나무는 유일한 특산종이고 유일한 자생종이다. 이거는 뭐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연산이다. 일본은 아무리 자기들이 뭐 DNA 검사를 좀 하니까 형태학적으로는 비슷한지는 몰라도 DNA를 쪼려보면 일본은 클론이다. 복제한 것이다. 재배한 것이다. 여기서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유전자적으로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역사적으로 좀 설랑설레가 있었는데 지금은 분명해졌다. DNA 분석에 의해서는 너희들은 클론이고 우리는 자연산이다. 이걸 제가 알게 되는데 한 7, 8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빨리 좀. 두 번째 이제 제가 또 알게 된 것은 우리 시민들 또 특히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혼돈스럽게 있다. 봄이 오면 벚꽃 시즌이라서 벚꽃을 보는데 찝찝하고 이게 일본산인데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식물 분류학자들이 명쾌한 해명을 했으면 좋을 텐데 국명도 오락가락하고 또 학명도 분명히 발견한 사람이 있고 서식지에 따라 있는데 일본어로 되어 있고 또 그 발견한 사람은 맞춤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명을 보면 일본산이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제주도 자생 왕벚나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이러면서도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고 100년의 세월이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해에서는 100년산 벚나무 있어도 뭐 꽃이면 뭐 예쁘면 되지 그러니까 뭐 따지느냐 별나다 이렇게 있고 냉수주의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아는 것은 이제 일본산하고 우리나라 산에 있어서는 국명, 학명, 영어명 또 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지금의 혼돈은 이제 우리 하는자님도 지적했다시피 그러면 국명을 치면 그럼 왕벚나무라고 하면 왕벚나무는 일본 이름으로 왕벚나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한반도에 있는 모든
벚나무, 특히 일본산 사쿠라, 동경벚꽃은 왕분나무라고 부른다고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한정되고 우리 왕분나무는 제주산 왕분나무로 한정을 시켜놨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한반도에 있는 우리 일본산 벚꽃은 소메요시노라 하든지 동경벚꽃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우리 국명으로 왕분나무를 주고 우리는 제주도의 왕분나무 이름을 제주도 왕분나무로 제한시켰다는 점에서 국립수목에서 참 패착이 아닌가. 그게 이제 저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뭐 포럼도 하고 논의됐었는데 지금은 제 생각은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모든 일본산 소메요시노는 소메요시노라 부르든지 동경벚꽃이라 부르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왕분나무는 우리 국민 그대로 제주도라고 구분하지 말고 왕분나무 부르면 되고 이게 아주 단순한데 국립수목원에 그걸 정리하지 아직까지 정리 못하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그래 부르지 말아달라 소메요시노로 불러달라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내부에 지금 그것이 해결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게 네 번째 질문하고 같은 답변을 말씀드리게 네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행정기관의 학계에 관심 쪽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해서 뭐 이러한 뭐 일이 발생하지 않았냐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랜 기간 이 연구에 이제 헌신해 오신 아까 방금 또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뭐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조금 더 다시 조금 더 붙여주시면 이렇게 헌신해 준 이유가 이제 어떤 사람은 내부 왕분나무에 뭐 매니아다 미쳤다 영어로 왕분나무 기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어떤 쾌적에서 볼 때 늘 생태 평화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나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가로수가 좋으니 나쁘니 떠나서 제가 특히 왕분나무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식물지 기억도 있고 또 문화적 정체성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봄이면 벚꽃 시즌에는 전 일본산 왕분나무가 피고 지는 것을 저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자생정원을 가져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의미가 좀 더 남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생명 다양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식물 죽구 면에서도 왕분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다는 운동을 해왔고 그 배경에는 신앙이 있죠. 그분이 가톨릭 선교사였고 우리나라에 선교를 와서 이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으니까 저도 그 신부님이 참 성금해야 되는데 그 한라산 오르내리면서 식물을 채집했으니까 참 굉장히 뭐랄까요 참 선교로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모델이 되고 싶고 저도 이제 환경운동을 많이 해왔죠. 이제 나무로서 숲으로서 또 씨앗으로서 제가 이제 퇴임했으니까 이것으로 내 생의 마지막을 봉사해도 내가 끝까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에 많이 투신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다음 번째 질문은 이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생 왕분나무 연구와 보급 사업에 매진해 오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보람을 느낀 뭐 순간이나 뭐 의미 있는 성과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 성지여고가 있는데 성지여고는 그 학교 교화가 교목이 가이스카 향나무였답니다. 이 성지여고가 100년 넘은 여고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분나무로 바꾼 거죠. 교목을 가이스카 일본산 향나무에서 소위 말하는 일제잔재의 나무에서 일본산 나무에서 가이스카 향나무는 잘 아시죠,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 국산 우리 토종 왕분나무로 바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일화가 굉장히 참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었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제주도 산림과에서 이제 DNA로 그 시연간 왕분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시연간 베이비 하지 않습니까? 시연간 왕분나무를 키운 50그루의 5년산을 우리에게 연결해 주겠다.
그걸 이제 받아서 배에 심고 황성공원에 50자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술이 좋아서 시험관으로도 유전자를 떼갖고도 배양해서 5년 이상 키운다는데 나무 의사의 관점에서는 이게 좋긴 좋은데 병나면 한 방에 간다. 그래 야겠다. 그렇죠. 그래 야겠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교자, 예. 잡종, 예. 뭐 잡종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잡종이 이제 안 좋은 뜻의 의미도 있는데 그 좋은 의미를 보면 유전자적으로 DNA들이 유전자적으로 또 너무 단위를 이제 경제로 가버리면 이제 하나의 이제 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역이 없는 체계가 된다면 이제 문제가 돼요. 전체적으로 고사될 수 있는 위험성.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50지로 황성공원에 경주에 가장 유서 깊은 황성공원에 옮겨 신 것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예. 이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도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잘 돌봐주세요.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저희도 이 기회로 한번 그 나무를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아는 재능에서 진단도 좀 처방. 네, 진단해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은요. 신부님께서 연구해 오신 이제 자생 왕벚나무가 실제 현장에 적용된 대표 사례로 방금 아까 경주 이제 항성공원의 K 왕벚나무 조성 사업을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성공원의 자생 왕벚나무 식재하게 된 배경의 의미, 그러니까 뭐 대략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우리나라 왕벚나무 연구와 보급에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이런 그 경주 항성공원의 K 왕벚나무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교육, 관광, 생태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이 뭐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는지 간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는자한테 설명드린 그 왕벚나무 이름에 대해서 뭐 국명, 학명, 영어명이 복잡하니까 요새 KK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뭐 구분하거나 띄지 말고 K 왕벚나무를 하면 아예 그게 스모킹 건이다. 끝이다. 그래서 K 왕벚나무를 썼는데 상징성이 이제 제가 전국의 벚나무를 조사해봐도 대부분 뭐 일본산 벚꽃나무이니까 경주의 신라의 고도 경주에 이걸 많지는 않지만 1000주 정도 황수공원에서 심어놓고 시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게 되면 다른 시나 분에도 파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경상북도만 제가 경주 보니까 23개 시군에서 보면 거의 다 경주에만큼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는 뭐 역사적인 문제, 식민에 대한 기억으로서 문제를 느끼는 건 좋지만 이제는 중요한 건 우리의 자생종을 키워서 보급하고 또 우리 나무의사들이 이것을 잘 갖고 나오고 또 치료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 해서 경주는 그런 점에서 참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왕벚나무를 생각할 때도 경주를 선택한 이유는 뭐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경주라는 어떤 포스트 에이펙의 상징성으로도 왕벚나무가 참 중요하겠다 해서 그런 상징성의 의미가 있고 저는 이제 가능한 이렇게 전문가들을 만나서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제주도의 자생 왕벚나무를 경주에 심어서 이 나무를 어떻게 전복해서 이것을 어떻게 또 우리 또 경상북도 안에도 경상 안에도 유전자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이 나무를 이렇게 양조와 키워 나간다면 그렇게 뭐 늦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우리 자생 왕벚나무로 바꿔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또 방금 우리 나무병원에서 근데 나라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벚나무를 두고도 우리는 지금 100년은 내가 비슷비슷한데 그들은 200년, 300년까지 가로수로 크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붙었다는 얘기거든. 우리는
뭐 탈나무 5분에 A표 간다고 나무 주고 안 된다고 지금 뭐 물단지 달고 뭐 주사 놓고 예. 생쇼를 해가 겨우 했었는데 이제 나무병원에서 이런 거를 가로수를 예. 붙여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왕벚나무 가로수가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지금 그 가로수 자체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생육 공간, 생리공간 확보. 예. 예, 이게 이제 너무 촘촘하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밀식 이제 심다 보니까 그 벽돌 이 나무가 있으면 이 벽돌로 깔아놨잖아요. 예, 굴러 그런 것도 안 좋죠. 예. 아. 왜 그러냐면 이제 뿌리랑 이제 그 뿌리 같은 경우는 위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상부라고 이제 줄기 있고 수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부는 뿌리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간 면적, 수간 가지가 면적, 뻗어나가는 뻗어나가는. 면적에 뿌리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뻗냐면 거기에 그 수간 면적이 3배 정도를 기본 어떤 거는 5배, 10배까지 뻗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가로수를 보면 그 밑에 뿌리 지하부의 생육 공간이 과연 어느 정도 크긴지 유추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10년, 20년 뿌리는 계속 이제 증가하면서 뻗어나가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예, 이제 그게 한계점에 오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 하분에 제한된 포트 안에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0년, 40년 가버리면 더 이상 이제 그 지하부가 뿌리가 뻗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점에 돌아가서 그 후로는 수세가 쇠약해지고 점점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 지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들은 그냥 나무 꽃 피우면 다 앉을 생각, 사진 찍으면 다 앉을 예.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나무병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예. 책임감을 좀 이제 저보다도 나무병의 역할이 더 큽니다.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크게 저희는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문제점도 저희도 똑같이 지금 그래서- 같은 문제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셨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